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미중 관세 전쟁의 사막을 울리고 있는 시점에서 아주 국내 증시는 너무 뜨겁게 상승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어제 오늘 강한 시장이 연이틀 연속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양 시장 다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많은 상태에서 지수도 1% 이상 각각 상승해 줬기 때문에 사실상 코스닥은 이번에 미중 혹은 트럼프 2기의 관세 부과의 시작점에서 빠졌던 부분들을 전부 다 회복하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딥시크 이슈에서도 자유로웠고 관세 부과 이슈의 하락도 지금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냥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아주 강력한 시장의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느끼기에는 저는 굉장히 좀 강하고 강세장 느낌이 많이 나는데 장중 라이브 방송에서 회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제가 바라보고 있는 매매하고 있는 그리고 실적으로 들고 가고 있는 종목군들 등등이 다 강한 종목군들이어서 그런지 계속 그냥 한쪽 방향으로만 무진장 지금 가버리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계속 1월 내내 그리고 2월달까지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 물론 계속 종목군들을 보유하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겠지만은 신규로 지금부터 로봇 섹터에 접근하려고 시장을 바라본다면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가 버리는 그런 시점이 돼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연초 이후에 굉장히 또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격이 과다하게 벌어진 상태에서 추가로 급등이 한 차례만 더 나온다면 그 이후에 굉장히 또 단기적으로 조정이 한 차례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거 감안해서 이제부터는 로봇의 선도주자로 올라왔던 종목군들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 주의라는 게 별거 있겠습니까? 종목이 거래대금 많이 터지고 화려하게 급등락을 보일 때는 그 누구도 트레이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트레이딩은 해야 되는데 그런 구간에서는 섣불리 물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가 잘못된 포지션으로 진입을 했다 라고 생각이 들면 바로 청산해 버리고 시장을 잘 보면서 대응해야 될 구간까지 지금 레인보우나 종목군들이 올라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를 통해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철저하게 단기 매매에 있어서는 기준점에 대한 부분과 당일 주도주가 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방법론을 제시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나쁘지 않을 것이고 수익 종목은 좀 느긋하게 볼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체크하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관세와 무관한 종목군들을 매매해야 되는 구간이고 그런 종목군들이 사실상 현재 시장의 주도주이자 시장을 이끌고 있는 종목군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계속 체크하고 보는 전략이 필요한 장이겠죠. 자, 미중 관세와 AI 플러스 로봇은 별 상관도 없는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끝은 어떻게 될까 참으로 궁금한데요. 이렇게 급등하다가 마지막에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음봉 피레침이 나오는 그 날이 아마 단기 고점이 될 건데 그 시점이 어디일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과정 속에 급등락을 좀 매매로 활용을 할 걸로 하려고 저는 계획을 좀 세우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AI, 로봇 이쪽을 안 볼 수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내일도 이쪽에서 아마 시장을 바라볼 것 같고 그리고 정말 강력한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에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언급드리고 있는 카페24도 마찬가지고 오늘 뜬금없이 올라온 수비라는 이 구 아프리카 TV라는 종목도 국내를 넘어서 해외로 진출을 했는데 해외에서 트래픽이 폭발해버리는 이슈가 발생을 했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변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내에 머물렀던 수비 해외로 진출을 했다. 이게 잘 된다면 레벨업 할 수 있는 강력한 이슈이기 때문에 숲도 관심 종목에 넣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수많은 AI 종목군들 또한 의료 GPT 이슈가 어제부터 나온 건데 이 이슈로
아직 종목군들이 크게 올라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쪽은 새로운 먹거리가 될 종목군들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 보시다시피 상승 종목 수가 어제 오늘 많은 상태에서 지수는 코스닥은 회복했고 코스피는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가 좀 되었다 볼 수 있는데요. 여타 나스닥 선물이 0.6% 장중에 빠졌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1%대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국내 증시가 섣불리 많이 올라왔다 라는 점이 약간은 내일 좀 단기 조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나온다면 당연히 강한 종목군들, 관세와 무관한 종목군들을 받고 또 받고 하는 전략으로 그냥 상반기는 계속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2기 관세 전쟁이 분명 시작되었는데 하루 정도 시장에 타격을 주고 생각보다 그냥 쉽게 넘어가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건 뭘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1기 때 갑작스러운 관세 전쟁으로 인한 시장의 쇼크였고 지금은 이 관세 부과가 액션이 캐나다, 멕시코 등은 어찌 보면 벌써 협상을 진행을 한 거잖아요. 응? 그냥 협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라고 사람들은 이미 이 판단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또 어제도 유럽에서 자진해서 먼저 대화를 요청하고 나서고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노이즈를 좀 많이 걷어내고 있다, 화해 무드를 시장은 계속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중국하고는 화해가 쉽진 않을 건데 말이죠. 자, 그만큼 생각보다 시장의 위치는 영향이 별로 크지 않게 느껴지는 어제 오늘의 시장이었고, 그 말은 그만큼 시장이 강하다라는 점을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 불안하다, 시장이 강하다, 이건 개인이 아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냥 강세장 마인드로 강세를 보이는 섹터에 집중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고, 리스크 관리는 분명 시황의 변화라든지 급박한 뭔가가 나온다면 긴장하고는 보겠지만 제가 보는 모든 현상에서는 크게 느껴지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뭐 계속 종목을 뭐 뉴로메카, 더존비전, JYP를 추천을 했었어요. 뉴로메카를 못 잡았어요. 어제 뉴로메카를 시장이 좀 불안하게 좀 느껴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아쉬움이 남아버려. 시장이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강력해요. 제 느낌에는 그만큼 강력합니다. 빠졌을 때 종목을 잡아놔야 막 폭등할 때는, 또 우리가 급등할 때 추격 매수하면은 또 그것도 폭등장에서 손실 나는 방법이 급등주 추격 매수가 또 손실 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또 주의해야 되고, 또 주의하다 보면은 종목을 놓쳐서 아쉬움에 또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강세 마인드로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을 때 최대한 사게 종목을 사 모으는 전략으로 시장을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나스닥 선물이 빠지고 있는데도 특정 섹터만 강한 게 말이죠. 근데 그 흐름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는 급박한 시장 변동성이 나왔을 때부터는 긴장하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25년도 내내 지금 로봇주가 강하고 AI 소프트웨어 쪽이 다시 급등하면서 AI 플러스 로봇의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되었는데, AI 섹터 쪽은 약간 과열이라고는 별로 느껴지지 않고 있고, 로봇 쪽은 그냥 파죽지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니 매매하기가 앞으로는, 오늘 저도 클로봇 매매했는데요, 앞으로는 까다로워질 것 같아요. 까다로워질 것 같아. 정말로 까다로워질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 이후 폭등이 나온다면 아주 화려하게 타면서 변동폭이 폭발하는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 경험을 뒤집어 봐서 뭐 당장 얼마 전에 에코프로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수많은 종목군들이 그 마지막 구간에서는 거래 대금이 폭발하면서 아주 화려하고 뜨겁게 급등을 합니다. 그 끝은 그 후반부에 들어갔을 때 한번 기울어지잖아요. 주가가 기울어지면 폭락으로 우수수수수수 쏟아지고 균적 반등하고 또 우수수수수수 떨어지고, 기본이 VI 두 방은 먹어줘야 또 반등의 폭도 크기 때문에 만약에 투매가 나온다 하면 VI 두 번째 구간에서는 한번 잡아보시는 전략도 나름의 전략이라고 봐야죠. 저는 이게 승률 90%짜리 전략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껏 통계를 냈을 때 하한가 가지만 않는다면 90%짜리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좋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고려하연 유상증자 이슈처럼 그렇게 하면 하한가 두드러 맞아버리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지난번에 알테오젠 장 초반부터 급락했을 때 2단 VI 때
들어가면은 그 이후에 갭이 6% 뜨고 바로 10%까지 다이렉트로 올라왔던 거, 그게 다 이 낙주 매매에서 일반적인 정상적인 종목이 급락을 했을 경우에 하락 VI 두 번째 타이밍을 노려라. 이거는 교과서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관세 관련해서 시장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분명 업종과 테마 등이 차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 종목 선정에 가급적이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AI 큰 물줄기가 계속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섹터 내에 종목을 집중적으로 케어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네이버가 신고가를 갔고요. 아직 박스권을 돌파를 못했네요. 맞아, 신고가를 내일 돌파하는지, 아침에 좀 미국 시장이 빠진다면 좀 밀렸다가 올라올 건데 수급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좋게 보고 있고요. 더저는 어제 좀 들고 왔는데 오늘 좀 너무 싸게 팔아서 좀 아쉽고, 솔트룩스, 뭐 코난, 이스트 너무 좋고요. 의료 AI 쪽은 아직 움직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대장은 루닛, 그 밖에 끼 있는 셀바스 헬스케어, 온코크로스 등등 종목군들 체크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종목군들 보면서 이야기하죠. 글로 보는 것보다. 자, 지수 패스하고 대형주만. 먼저 SK 하이닉스 반등은 하는데 5일선 딱 맞으니까 저항이죠. 5일선을 확실하게 돌려 세우지 않은 이상은 단기 반등은 저는 힘들어 보인다. 그래서 당분간은 반도체는 좀 안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반도체 안에서 이수 페타시스는 그나마 좀 센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시황에 문제가 좀 있어서 올라가더라도 막 부딪히고 막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은 조금 힘을 쓸 구간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대신 오늘 필옵틱스 하나만 좀 좋은 것 같은데, 만약에 필옵틱스는 나중에 이제 유리기판 이슈가 나와서 이런 고점을 넘기게 된다면 저는 아마 그때 매매할 것 같아요. 오늘은 주도주 이은봉짜리 에서 여기 돌파 구간 체크하고 좀 들어가서 돌파 매매로 조금 봤었는데, 뭐 짧게 돌파로 들어가서 짧게 한 3% 정도 뛰기만 하고 매매는 마무리 했습니다. 필옵틱스는. 자, 오늘 로봇을 또 좀 보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또 이 상승한 만큼 또 상승을 하는데요. 과거 저도 아까 장 끝나고 차트를 돌려보면서 로보틱스 보면 박스권 돌파만 나왔다면 폭등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돌파하면은 보통 이 저점 대비해서 100%씩 올라갔더라고요. 돌파시키면 저점 대비해서 거의 100%씩, 예? 8만원에서 여기 저점이 75,000원이니까 거의 17만원, 15만원, 15만원이니까 100%씩 올렸어요. 저점에서 100%씩.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는 이 저점에서 또 신고가니까 100%면 이거 설마 40 얼마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 똑같은 구조에서 올라간다면 그런 식으로 100%씩 또 올려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좀 듭니다. 조심스럽게. 이때도 14만원이거든요 이 박스권이. 근데 이 박스권 돌파하는 이 지점에서 여기가 박스권이었으니까 아래가 14만원 잡고 거즘 24만원이니까 80%. 근데 항상 마지막에는 모든 종목이 이런 필회침 올라갈 때는 끝에서는 화려한, 아무튼 뭔가가 나와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과거 에코프로 뭐 끝에서든 아무튼 이렇게 급등하면 마지막에 화려하게 거래량 터트리는 거래대금 터트리는 뭔가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클로봇이 의미 있는 박스권을 돌파했죠. 의미 있는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구간에서는 잘 보고 있다가 매매를 했어야 됩니다. 저도 매매 들어갔고요. 당연히 아주 오랜 박스권을 오늘 장중에 돌파가 나온 거죠. 이 악성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서부터 사실 뭐 조정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아서 저도 좀 위에서 들어갔을 거예요. 위에서 들어가서 여기서 들어가서 반 팔고 가지고 있다가 여기에서 다시 사서 다시 팔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답한 거는 이 자리에서 답한 건데 매매 좀 어그러져서 그런데 결국은 여기서는 다 팔았는데 아무튼 굉장히 좀 강했다. 클럽옷이 굉장히 좀 강했다 보여주고 장 막판에 상 들어가고 나서 상따를 좀 걸어놨는데 상한가의 체결은 좀 못 시켰네요. 거래 대금도 양호하고 다 좋은데요. 내일 일단 하이젠 RNM이 이제 정지 이후에 출발을 합니다. 과거 위메이드 맥스라든지 종목군들 대거 급등한 이후에 정지 이후 뭐 이게 위로 올라가게 되면 쐈다가 죽을 때는 또 급락이 그 다음날 급락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주의하면서 변동성 확대될 우려가 좀 있어 보인다. 이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수가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인데요. 내일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온다면 특히 삼성창구에서 대규모 매수가 집중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삼성창구에서 이 주가를 다 만든 건데요. 그렇다면 내일 삼성창구에서 상따 이후에 눌림을 볼 때 삼성창구에서 거래가 그러니까 매도가 많이 나온 상태에서 좀 밀린다면 그 물량을 대충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50만 주 들어왔으니까 그 물량 체크해 놓고 뭐 약상 매매라든지 좀 밀렸을 때 그런 관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로봇 뭐 사면이라든지 뭐 후발주자들 좀 있겠지만은 지금은 로봇 섹터가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나 하이젠 RNM이 고점 구간에서 굉장한 변동성을 펼쳐진다면 이런 종목군들이 버티지 못할 거예요. 1등주가 무너졌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후발주 주의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후발주 주의하면서. 자, 그리고 고영 IR 내용이 좀 나왔는데 사실 IR에서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오늘 장중에 추가 급등은 나오긴 했는데요. 뭐 14%까지 올랐으니까 그때 이렇게 강했던 구간에서 무너졌던 이 자리까지 올라오면서 단기 상단까지는 좀 왔다. 내일장 이 음봉 혹은 이 음봉을 이렇게 빠졌다 하면서 이 음봉을 또 돌파하는 시점이 왔을 때 그때 매매해 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오늘 한 종목 손절이 나갔는데 이거 손절 좀 하고 여기서 들어간 거는 뭐 단기 반등해서 적절하게 좀 세 번에 나눠서 좀 매도를 좀 하면서 좀 마무리를 했고요. 고영은 이제는 좀 매매하기가 좀 까다로울 것 같아요. 고영은 이것도 왜냐하면 단기 고점 구간까지 맞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고영 끝났고 AI 섹터 최근에 AI 섹터 보면 솔트룩스가 이때도 솔트룩스와 코난이 LNM 관련해서 굉장히 셌습니다. 굉장히 셌고 강했던 종목군들이었죠.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임을 좀 줬는데요. 둘 다 의미 있는 박스권을 좀 돌파를 시켜놓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솔트룩스가 이제 루시아 2.5 버전을 2월 13일 날 공개를 하는데 얘네도 딥시크처럼 오프소스를 개발자들에게 풀겠다라는 내용과 더불어서 딥시크에 버금가는 이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일단 급등을 하면서 돌파가 나왔죠. 이런 종목은 아침에 사실 이 구간에서 누가 알겠습니까? 바로 돌파할지 그냥 돌파 확인하고 따라붙는 거 뉴스 나왔다면 이 뉴스가 좋다라고 했을 때는 돌파 확인하고 따라붙던 거 아니면 눌림에서 본다든지 두 가지 방법 있겠죠. 저는 이제 여기 눌림에서 걸어놨는데 체결을 좀 못 시켜가지고 들어가지 못했고 돌파로 들어가서 이거는 잘 먹고 잘 나왔습니다. 장 막판에 이제 좀 중배 차원에서 좀 물량 모았다가 좀 팔고 소폭 가지고 있던 거에다가 들어가서 내일장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앞에 매물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항을 맞는 건데 이 매물대를 내일 바로 뚫어낼지 아침에 살짝 밀렸다가 뚫어낼지 이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로봇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수급이 지금 갈 데가
있다고 한다면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로봇에서 빠진 자금이 이런 쪽으로 한 차례 더 들어오면서 종목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종목군들을 체크하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스트 소프트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대신 이스트 소프트는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26,800원이 돌파가 되는 시점에서 강하게 뽑고 안착을 하고 다시 돌파를 하든지 그런 게 좀 나와야 된다. 지금 현재로서는 프랙탈 쌍바닥이 나온 상태에서 올라왔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구간의 매물을 소화하고 간다면 그때는 정말 크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거는 전적으로 기술적 분석상의 내용이고요. 회사 내용까지 일일이 제가 언급드리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회사 잘하고 있는데, 회사가 잘한다고 해서 주가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의 간택을 받아야 되고 수급의 선택을 받아야 되고 개인들이 좋아해야 시장이 좋아해야 주가는 올라갑니다. 대신 앞에 엄청난 이 매집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빠져나간 돈들이 없기 때문에 뭔가 제대로 된 이슈가 나왔을 경우에는 돌파가 나온다. 이거는 그 제대로 된 이슈가 아직 뚜렷하게 뭔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오는 시점에서는 뭘 해야 되냐, 의미 있는 구간이 어디인지 보면서 올라가고 눌렸을 때 이거는 제대로 된 내용이다 하면 충분히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도 나올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필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난 테크놀로지는 잘 모르겠어서 패스. 그리고 의료 AI 루닛도 지금 이 구간에서 사실 악성 매물이 생긴 거잖아요. 이대 주주가 매도를 했으면 주가가 빠져내려와야 되는데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지하고 있다. 다시 올라가려고 한다. 여기서 재수없게 이렇게만 빠지지만 않으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포지션에서 들어간다면 당연히 손절은 좀 짧게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여기 11선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60일선을 이탈하면 일단은 정리하고 다시 60일선, 그러니까 45일선 위로 올라오면 나는 매매한다든지 이런 관점에서 종목을 좀 물려서 간다 생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AI 이슈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이슈를 발판 삼아서 대장주급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싶고요. 셀바스 헬스케어가 어제 좀 강했는데 어제 이 종목에 대해서 끼있는 종목이라고 말을 했죠. 저는 어제 셀바스 매매를 좀 하고 시간 외에서 좀 들어가서 잘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수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종목도 어제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거래대금 터쳤는데 종가상 수렴이 아름답게 나왔는데 시간의 갭이 5,200원까지 떴어요. 그러면은 첫 거래가 5,600원, 5,260원이었던가 80원이었던가, 그러면은 당연히 5,300원에 있는 저항을 부딪히게 되죠. 그러면 저항 부딪힌다 생각하고 밀렸을 때 잡아보는 거예요. 시간에 갭 돌파니까, 악성 매물대를 돌파니까 잡아보면 올라가는, 이거는 시간의 매매 팁이고요. 자, 제가 이런 종목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거 외에 수비라는 종목이 바닥권에서 오랜만에 또 거래를 좀 터쳤는데요. 기본적으로 회사의 이 펀더멘털은 좋은데 이 네이버의 치지직의 등장에 의해서 1위를 뺏기고 나서 주가가 완전히 곤두박질 쳐버렸는데요. 약간 좀 새로운 이슈가 또 생겨났죠. 그 이슈는 뭐냐, 이 아프리카 BJ들이 해외로 스트리밍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여성 BJ들의 방송인데 지금 조회수들이 막 폭발적으로 터지고 있고 별풍선 매출이 바로 막 60%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는 실질적인 회사의 변화를 주는 내용에 해외로의 진출이라는 모멘텀이 붙어 있어서 나쁜 것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돌파했고 가급적이면 이 박스권을 돌파했으면 이 박스권을 이탈 안 하는 선에서 가야 되는 거라고 좀 보여주고요. 오늘 상한가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머무르다가 장막판에 좀 무너졌는데 내일 의미 있는 구간에서 이탈 안 하는 거 확인하고 좀 봐볼 것 같습니다. 과거 이 종목은 좀 지저분한 게 뭐였냐면 상한가를 가고 나서 밀렸다가 한참 있다가 또 올라가는 이런 변칙적인 스타일도 좀 보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의 끼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좀 보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슈가 적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카페 24도 종목의 힘이 좋죠. 일단 오랜 박스권을 돌파를 했는데 이 박스권의 돌파가 이 브랜드 수의 증가, 제품 수의 증가, 예, 셀러의 증가와 브랜드 수의 증가, 상품군의 증가로 말미암아서 올라온 겁니다. 뭐 밸류로 따지면 제가 봤을 때 좀 비싼 것 같은데요. 성장하고 있는 종목은 밸류로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상장하고 최고가가 이 자리입니다. 이거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 코넥스 시장의 주가기 때문에 의미 없는 거고, 이때 상장하고 이렇게 올라왔던 상장 이후 최고가가 이제 57,000원입니다. 이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런 시세가 그 다음에 나올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열려있는, 그냥 차트상에 열려있는 자리가 7만원까지 또 열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고요. 어찌됐든 이런 종목군들은 바로 갈 수도 있는데, 조정을 받아준다면 뭐 첫 5일선이라든지 음봉 두 개라든지, 음봉이 하나 크게 떨어지면 하루 있다가 이음봉을 본다든지, 각자의 이 전략대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종목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티웨이 항공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경영권 분쟁 소송을 걸었는데요. 이거는 내일 어떻게 될지 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종목 차트가 좀 지저분한데, 경영권 분쟁 시작을 했다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이슈가 있고, 자, 그리고 네이버가 이제 고점 박스권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을 찍었는데요.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외국인 기관 합에 4,300억이 들어왔는데요. 바로 돌파할지, 좀 밀렸다가 돌파할지, 돌파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잘 관찰해야 될 것 같고, 오늘 3천당 제약이나 뭐 유한양행이나 알테오젠 등 최근에 제약바이오 흐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은 이 윗골이 만들어졌던 이 구간이 확실하게 돌파되는 이 흐름이 나온다면 저는 그때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저점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었죠. 이때 이슈를 타고 갭을 만들었기 때문에 볼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구간에서는 뭐 눌림을 본다든지 아니면 방법을 바꿔서 돌파를 본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